시위의 소식도 조금 알아보죠. 네, 이제 TBS 관련 조례가 서울시에서 11월 달에 이제 폐지가 됐어요. 그렇죠. 작년 11월 달에 폐지가 네. 됐죠. 그래서 이제 2024년까지 어쨌든 그 지원하는 게 유보는 돼 있지만 네네. 지금 이제 TBS 관련돼서 서울시에 기존에 이제 들어가던 예산과 지원들이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지금 엄청 힘든 상황인 거고. TBS가 원래는 이제 서울시 산하의 재단이었는데 거기 지원하는 거를 조례를 없애면서 없애버렸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TBS도 서울 시민의 이제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거는, 그리고 방송에 대해서 뭐 내용이나 특정인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소외시장 목줄을 재고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일종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 폐지가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또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시민들, 그리고 TBS를 또 자주 듣고 좋아했던 청취자분들, 네. 청취자분들이 다시금 TBS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례를 주민 발의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도 조례를 발의할 수 있나 봐요. 네, 이제 지금 서울시 기준으로 따지면 한 2만 5천 명 정도의 서울 시민들이 조례 발의에 서명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원들이 낸 거랑 똑같이 그것도 심사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은 꼭 이제 2만 5천 명은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네네. 그 이상 뭐 10만 명 정도 이런 식으로 내시고 그럴 거잖아요. 보통 보면은. 네네. 근데 사실 뭐 그 수가 쉬운 숫자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냈을 때는 이걸 바라는 이제 주민들의 염원이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시의회에서 뭐 이건 아닙니다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치, 이제 뭐 조례 발의 자체는 하나의 이제 계기를 만드는 거고, 이 TBS를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금 서울시의 여당인 국민의힘 이 주도로 폐지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여론을 좀 모아서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로 뭐 되는 거겠죠. 또 어쨌든 또 다 여론을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뭐 주민들이 많이 뜻을 보여주면은 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주민 발의 조례가 예를 들면은 어느 한 진영만의 네네. 지금 활동은 아니고요. 뭐 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를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런 지금 조례 서명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주민들이 들고 온 서명이기 때문에 내용에 좋고 나쁜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것보다 그 무게감을 갖고 서울시의회가 네네. 좀 판단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TBS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뭐 다양한 고민들이 필요한 건데, 이제 이게 이런 상황, 이게 좀 복잡한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뭐냐면 TBS가 재단법인화를 하면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재단법인화하면서 독립을 하려고 할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TBS의 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질 않았어요. 왜냐면 니네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지 않냐라고 하면서, 물론 그 이제 방통위의 그 의견은 대다수의 지상파 라디오들이 자기네 이제 광고 시장을 좀 이렇게 잠식할 것에 대한 우려를 실제로 피력했고, 그거를 방통위에서 받아들였고, 그래서 니들은 좀 그래도 서울시 예산을 받고 있으니 좀 안정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 광고를 받지 마라 라고 해서 사실은 이 구조가 이렇게 짜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나 서울시에서 얘기하듯이, 서울시 의회에서 얘기하듯이 니들이 독립을 해서 서울시에서 독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공허한 이야기인지 사실은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서울시하고 서울시 의회는 이 조례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독립할 시간을 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몇 년 정도까지는 계속해 기존의 예산을 유지할 터이니 그 사이에 니들이 독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방통위도 광고를 줘라.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의 예산을 줄여나가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이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이 TBS라고 하는 공영 언론을 존중하는 조직이나 사람들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선택을 했어야 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잘랐죠. 그래 놓고 나서는 뭐 교통방송이 교육방송이 된다는 둥, 뭐 된다는 둥, 약간 이 얘기를 하면서 뭔가 뭘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TBS 뭐 이름까지 바꾸겠다, 뭐 이런 정도로 하고, 뭐 혁신안이라고 하는 것도 뭐 내부의 직원들이
뭐 정치적인 뭐 이런 활동을 못 하겠다 뭐 이런 뭐 이게 혁신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알고 좀 잘하는 편인데 TBS 직원들은 되게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원래 예산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약간 몸에 배어 있어요. 굉장히 안정치적이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디까지 얘기하고 싶냐면 뭐냐면은 항상 정권 이 언론을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언론을 독립적인 기구라고 말은 다 해요. 하지만 정작 자기가 이 권한을 쥐거나 예산을 쥐고 있을 때 여기가 자기 입맛에 맞게 돌아가지 않으면 분명히 해를 끼치는 거죠, 그 언론에. 저는 그 언론에 그런 식으로 해를 끼치는 거는 정말 한국 사회의 어떤 제4부라는 언론이 독립을 하면서 뭔가 좋은 건강한 언론을 지형을 만들어 나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지난 수요일에 그런 비슷한 말을 우리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정부가 잘 나가기 위해서는 언론들이 도와줘야 된다. 뭐 바르게 기사를 써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참 언론에 대한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종의 진영으로 언론을 나눠놓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진보 방송이네, 보수 언론이네, 뭐 네,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와, 저 사람들은 나랑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와, 여긴 너무 딱 맞는 얘기인데 왜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줄까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우리는 또 외국 예를 들면은 외국은 그 언론사가 그냥 대통령 지지선언까지 해버리잖아요. 뭐 이런 정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언론의 이런 이야기들을 정제할 수 있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이제 환경까지 갔는지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언론이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뭐 자신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거는 우리 시민들하고 언론의 관계인 것이고, 정치 조직이란 정치인들이 언론을 바라보는 대언론과는 정말 조금 이렇게 수정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걸 수정을 하는 거를 시민들이 동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튼 TBS가 다시 주민조례안 발의로 또 논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혹시 뭐 뜻을 같이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뭐 주민조례안 뭐 함께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TBS 얘기를 했던 거는 전에 이제 뭐 우리 동네 방송이냐, 우리 동네 라디오라고 하는 네. 시민 방송이 있었죠. 예. 요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더 TBS의 일종의 약간의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민 PD였던 거 사실 근데 이 예산이 줄면서 그 방송이 없어졌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송인데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이런 방송인데 그 방송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나 이런 데서 제작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TBS 예산이 없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이 TBS를 바라보는 중심으로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반드시 그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었다, 의회랑 서울시청이. 좀 이걸 다시 조금 좋은 방향으로 좀 갈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네. 주민들의 후원으로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드는 독립적인 방송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